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안방 요정 TVP 이민웅입니다. 세상에 제가 달력을 또 이렇게 보니까 벌써 7월이더라고요.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도 지났고 눈 깜짝하니까 그냥 벌써 1년이 반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진짜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련 남는 거, 아쉬운 거. 오늘도 BTV와 함께 미련 없는 하루 보내세요.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TV픽, 눈에 확 띄는 요즘 화제작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도 뭐 어디 가서 이거로는 빠지지 않는데 얘기 좀 한다, 입담 좋다, 토크 좀 한다 하는 분들이 나온 토크 프로그램들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한 재미가 있는 토크 프로그램들 BTV에서 만나보시죠. 고품격 정통 토크쇼 비디오 화끈한 언니들의 사이다 턱쇼, 예능 원석 발굴 프로그램 MBC 에브리원, 비디오 스타. 여기는 홈쇼핑 채널이 아닙니다. 여기는 비디오 스타예요. 전 국민 통장 탈의범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서 이구성 마지막 완판 남녀 특집, 대한민국 홈쇼핑들의 절대 강자들이 한자리에 뭉쳤습니다. 바야흐로 1995년 비주얼이 너무 세. 아우 눈이 너무 찢어졌어. 네, 선생님들 저 맞아요. 이민웅이에요. 묻고 또 물어도 저 이민웅이에요. 홈쇼핑하면 뭐 저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거 화 많이 날 것 같은데? 왜요? 홈쇼핑계 엑소라는 마음까지. 진짜 이거 아니지. 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쇼스 이민호. 사실 정말 민웅 선배님은 비주얼이면 비주얼. 방송에 어떤 스킬이 연습했을 때 저 연예인 같으시더라고요. 비주얼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후배의 참사랑 온몸으로 제대로 느꼈습니다. 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추하게. 광대를 좀 더 내렸어야 되는데. 메모리폼 베개예요. 메모리폼 베개. 그게 이제 충격을 다 잡아주잖아. 그래서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등골 오싹 식은땀 추르륵 났던 순간도 풀어놨는데요. 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이제 벌리면 끝이다. 이거 지금 안에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카메라 감독님이 있어서 가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가라.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오라는 줄 알고 매진되기 직전이에요. 최고의 쇼호스트들과 함께하는 유쾌만발 토크 열전, 비디오 스타 BTV에서 확인하세요. 아니 이렇게 짧게요? 다른 한 분. 유일한 당신과 나누는 무한한 이야기, KBS 대화의 희열 시즌 2. 정말 전설 중에 전설이고 어쩌면 한국 스포츠계의 전무후무할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보급 센터에서 대세 예능인으로 거듭난 서장훈과의 대화가 펼쳐졌는데요. 근데 그런 압박감이 있으면 전혀 즐기지 못하셨을 것 공부 자체를 같은 생각 들어요. 제가 그 즐겨라의 뜻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게 서장훈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이 공개됐습니다. 46년 동안 살아온 제 경험에 의하자면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 거인이라 불리지만 속은 한없이 여린 남자.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꺼내봅니다.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됐어요.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39세에 찾아온 슬럼프, 그리고 이혼과 은퇴까지. 이제 힘든 그 시간의 시간을 연속이었다는데요. 그랬어요, 은퇴를. 그때 다 헤어진 일이 더 관심이 컸기 때문에 헤어진 거에 가려서 그냥 은퇴하는 게 조금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가장 슬픈 단어가 은퇴예요. 젊은 날에 청춘을 보냈던 농구 코트에서 떠나던 날. 그날은 그에게 슬픈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난 이게 약간 이 노래의 그날 임팩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농구 선수 서장훈의 인생 스토리, 대화의 희열 시즌 2, BTV에서 만나보세요. 이게 눈물이 자꾸 맺혀요. 화려한 입담만으로 침샘을 자극하는 맛있는 턱쇼, 올립 수요 미식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오늘 수염식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바로 새우입니다. 생으로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바다의 감칠맛 새우에 대한 토크가 이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태국 요리 좋아해서 느아 하면 소, 뭐 무 하면 돼지, 그다음에 뭐 까이 하면 닭 하는데 꿍 해서 새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국 요리의 기본 재료는 새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국 대표 요리 똠양꿍의 꿍이 바로 새우랍니다. 새콤하게 새우를 끓인 것에서 똠양꿍. 한방에서는 새우가 양기를 북돋아줘가지고 스태미나를 보강하기에 참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먼 길 떠나는 남자에게 새우를 먹이지 마라. 알고 보니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손색 없는 음식이었네요. 세계적으로 2,500여 종이 분포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만도 약 90여 종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맛, 크기, 종류, 그 수가 엄청 많다는 새우. 가격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가장 비싼 거는 이제 육젓.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육젓. 킬로그램이 20만 원짜리까지 봤어요. 와, 육젓이. 육젓이? 몇 년 전부터 대하만큼이나 유명해진 새우가 독도새우. 엄청 맛있더라고요. 입에서 나고 싸. 아는 만큼 더 맛있는 음식톡, 수요 미식회. BTV와 함께 만나보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싱싱해가지고. 너무 싱싱해서.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옹골찬 드라마로 소개해드릴게요. 요것도 했고, 요거 저번에 했고, 요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JTBC 보좌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국회의원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 보좌관들의 얘기예요. 보좌관의 야망과 치열한 생존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최초로 시즌 1, 2를 동시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일단 2까지는 무조건 가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뻔하지 않는 정치 이야기, 정치판의 신세계 드라마라고 불리고 있는 보좌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함께 보시죠. 국회에는 300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2,700명의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선 위치는 다를지라도 모두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해 이곳에 있다. 정치 세계 숨은 일꾼,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보좌관의 이야기. JTBC 보좌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태준아, 내 뒤에 있어야 할 놈들이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걸 나는 못 봐. 내 앞을 치워야 내 자리 너한테 비워주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자리부터 노리는 탐욕의 정치가 사선 의원 송희섭. 이 중도표를 모두 얻는다 해도 한 표라도 잃으면 가능성이 없어. 아니요. 단 한 표면 충분합니다. 6g의 무궁화 배지를 달기 위해 앞만 보고 질주하는 송희섭 의원의 수석 보좌관 장태준. 이렇게 되면 내가 한 표로 이길 수 있다. 야, 너 그를 당 원내대표로 만들어준 것도 이렇게 많은 노동자를 해고하고도 밥이 들어갑니까? 밥이 들어가요.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한 것도 모두 장태준이 발로 뛴 결과물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건 여론입니다. 의원님도 이용하시죠. 들어가지 안 됩니다. 거지 같은 새끼들이 그냥 맨날 뭘 더 달라고 씩씩대고 지랄이야. 정의감보다는 갖은 편법을 이용해 지금의 송희섭 의원을 만들었고 이상엔 이상이 없으신 건가요? 이제 장태준도 그 뒤를 이으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네. 그리고 장태준에겐 든든한 지원자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당 초선 의원이자 당 대변인 강선영 의원입니다. 그의 비밀 연애 상대이기도 하죠. 뭐야? 조가병 의원이 입법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어. 조가병 밟아버려. 이제 목적지가 코앞이건만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지역구 계신 오원식 보좌관님 오셨거든요. 장태준에게 밀려 좌천된 지역구 보좌관 오원식인데요.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남의 둥지 알을 깔려 그래? 뻐꾸기 새끼도 아닌 게 선은 지켜. 그래야 너도 안 다치지. 확인해 보니까 조가병 의원실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 맞습니다. 조가병이 가지고 있던 자료 다 파기했습니다. 바꾸려고 시켰더니 소새끼가 엄한 마음을 품고 있었네. 결국 오원식 때문에 송희섭 의원의 신임을
잃고 맙니다. 의원님, USB는 작성자가 누군지 찾으라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법이지. 그것보다 잠깐 지역구 좀 내려가 봐. 거기 지금 꽤 힘들다고.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죠. 일단은 살아남는 게 우선.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노려봅니다. 의원님. 왜? 무슨 일이야? 청와대가 박종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후임 인선을 준비 중이며 후보로는 대한당 조가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직 장관 내정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조가병 의원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태준이. 드디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장태준. 무사히 여의도 복귀까지 마쳤습니다. 내가 박종길이 제끼고 그 자리로 가면은 내 지역구 물려줄 사람 누가 있겠어? 장관 자리에 의원님 반드시 앉혀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가슴에 무궁화 배지를 달 수 있을까요? 밤나무를 터는데 가시에는 좀 찔려야지. 저는 처음에 보좌관 예고편 보고 영화가 또 개봉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바로 이정재 씨 때문이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천만 배우 이정재가 드디어 10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이정재 하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래시계 생각나고 느낌 손지창 김민정 그 이정재 느낌 생각나고 막 그런데 그죠? 10년 동안 안 나오셨구나. 표정, 눈빛, 호흡 그리고 감정까지 수석 보좌관 장태준과 혼연일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장태준으로 변신한 이정재 씨 모습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한때는 총망받는 경찰이었지만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국회로 들어간 장태준. 그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은 사선 의원 송희섭입니다. 의원님 모실 때 제게 약속하셨죠. 법무부 장관 자리로 가시면 지역구 공천 제게 주신다고요.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개벽이 되면은 공신부터 챙기는 게 당연하지. 장태준은 냉철한 판단력, 치고 빠지는 행동력을 뽐내며 큰 물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도자료 기자들한테 보내. 어디서 감히 현역 의원을 협박을 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네 방식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기는 게 중요하죠? 세상을 바꿔보겠다면서요. 그럼 어떻게든 이겨야 뭐라도 할 것 아닙니까? 야망이 있고 후배들에게 카리스마 넘치는 보좌관 장태준. 수고했어.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좋지? 사랑하는 여자 강선영에겐 세상 달달함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선과 악의 경계를 오가며 모든 것을 바쳐 일하고 있는데요. 주인 말 안 듣는 소새끼들한테는 불도장을 그냥 확실히 찍어놔야 안 도망가지. 그러던 중 악질 선배 보좌관 오원식에게 제대로 한 방 먹게 됩니다. 의원님, 이번 일 제가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도 돼. 급기야 송희섭 의원에게 내쳐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강선영이 있지. 예. 적당히 요리해서 처리해. 그게 사랑하는 여자를 버려야만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과연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TV픽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 보좌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수석 보좌관 장태준이 아닌 진짜 여기 6g짜리 금배지단 국회의원 장태준으로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 오늘 만나볼 몰아보기 추천작은 그들의 후덜덜한 연기를 안방에서 즐긴다. 스크린에서 맹활약한 영화배우들의 안방 컴백 드라마 스페셜. 제가 사기쳐드리겠다고요. 너 이상한 짓 하면 다시 깜빵에 쳐들 거야. 완납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다.
아, 이제 좀 적응이 되네. 액션과 사극을 넘나들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활약한 배우 현빈. 그가 3년 만에 선택한 드라마.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가 나를 찾고 내가 그를 찾아 그라나다에 오면서. TVN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스페인 그라나다에 한인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희주. 누구세요? 어느 날 이곳에 IT 투자 회사 대표 진우가 찾아온다. 싱글룸은 없나요? 없는데요. 싱글룸이 하나도 없어요? 싱글룸 찾는 분들은 보통 호텔로 가시니까. 싱글룸 하나 있는데요, 6층에. 그걸로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람브라 궁전을 보러 그라나다에 온다. 그러나 나는 다른 걸 보러 여기에 왔다. 아람브라보다 더 신비로운 무엇. 갑자기 무언가에 부딪혀 무너지는 건물. 뒤이어 중세 시대를 연상케 하는 기사가 등장하고 동상이 움직이더니 진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일까? 너무 순식간에 당해서 어쨌든 진짜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것은 현실이 아닌 게임이었단다. 조금. 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AR 게임을 접한 진우는 현실을 배경으로 한 놀라운 몰입감에 감탄하게 된다. 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거? 나도 미치도록 알고 싶다, 그게 누군지.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드는 진우. 그러던 중 게임 속 한 카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호스텔 주인 희주를 발견한 진우. 정윤 씨. 하지만 그녀는 희주가 아닌 게임 캐릭터였다. 안녕, 엠마. 게임의 상업성을 몸소 체험한 진우는 이것을 만든 프로그래머를 필사적으로 찾아 나서는데 그 프로그래머가 아직 미성년자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차 대표도 계약을 못한다는 겁니다. 보호자는 누나더라고요. 정희주라는 여잔데요. 그라나다에서 보니따라는 한인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나를 설득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사실 그라나다에서 진우와 만나기로 했던 게임 개발자 세조. 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 청년의 마지막 행적이다. 드라마 최초로 AR 게임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현빈, 박신혜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다. 전 세계인들이 이 놀라운 마법을 즐기는 모습이.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 I may have been born in Korea, but my homeland is America. Joseon has never taken me in. 때는 바야흐로 혼돈의 시대인 조선말.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 TVN 미스터 선샤인. 나를 찾는 거면 이쪽이요. 귀하를 찾은 적 없어. 찾던데. 이 드라마로 말할 것 같으면 대작 드라마답게 배우의 스케일도 남다른 것이 포인트. 배우 이병헌, 김태리, 이정은 등 충무로에서 가장 핫한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죽여라. 종놈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니 손해는 아닐 것이다. 성미 고약하기론 조선 최고인 한 대감집 종살이를 하던 유진의 부모는 핍박을 피해 도망을 치다 잡혀오게 되는데 어머니 가! 제발! 너라도 사랑하게 해주고 안 되는 거야! 멀리, 아주 멀리 가, 유진아. 이렇게 어린 유진은 상처 많은 조선 땅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게 되고 낯선 땅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유진은 군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Speak softly. Carry a big stick.
and set off to Chosov. Yes, sir. 한편 부모를 잃고 조부의 손에 자라던 4대 부가의 영예 애신. 몰래 독립신문을 읽다 걸린 애신은 조부의 명에 따라 장포수와 함께 길을 나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소인이 애기 씨의 스승입니다. 자네가 내게 대체 뭘? 총포술입니다. 총포술? 그렇게 애신은 나이 20살부터 장포수에게 총포술을 배워 익히게 된다. 타메니 그러던 어느 날 깜빠이. 미국인 외교관이 일본 대신을 만나 회동하는 자리에서 총에 맞는 일이 발생하는데 표적은 하나, 저격수는 둘. 동지인가? 며칠 뒤 미국인 외교관의 죽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를 받으러 온 애신은 그곳에서 유진과 재회하게 된다. 아닙니다. 전 아리는 불려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하십니다. 전 아리가 바로 영사 대리십니다. A씨 이쪽. 총알이 날아온 방향은 두 방향이었어. 정말 어느 한쪽도 보지 못했어. 못 봤어. 난 본 것도 같은데. 수상한 게 그런 거라면 나도 본 것도 같소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위해 살다간 청춘들의 이야기. 미스터 선샤인. 어느 쪽으로 가시오? 그건 왜 묻소? 그쪽으로 걸을까요?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 우리 튀지 맙시다. 연금 타야 돼. 스크린에만 떴다 하면 관객을 몰고 다니는 천만요정 배우 마동석. 그의 남다른 세금 징수 스토리를 담은 OCN 드라마 38사기 동대.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조봉기 씨 계십니까? 돈 한 푼도 없어. 백지. 서원시청 세금 징수 3과과장 백성일. 매일 출근해서 체납자와 싸우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가택수색 및 동산업. 결국 실적을 위해 성일은 결단을 내리고 집행해. 예. 실례하겠습니다. 관할 최고액 체납자인 마진석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 가져가. 가져가. 잘 끓여놨네. 야, 가져가고. 가져가고. 체납자 주제 적반하장. 하지만 성일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당하는 순간은 모른다니까. 말로 혼을 싹 다 빼놓는데. 눈앞에서 자동차 구매 사기를 당한 것인데 여보세요. 얼굴 같은 거 확인하고 돈을 보내셨어야죠. 아니 그 나이 먹대로 그렇게 어리숙하면 어떡합니까? 에? 갑작스레 굴욕의 아이콘이 된 성일. 그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특별히 출연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영화배우 박성훈과 김성호. 뭐냐 니들? 이들의 도움 덕분인지 우여곡절 끝에 성일은 사기범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저. 됐어요. 너 이 새끼 너 웃어? 선수 사기범 양정도의 검거에 성공한다. 가만 있어. 그 사람들한테 왜 사기치려고 그런 거야 너? 나쁜 놈이니까요. 나쁜 놈은 네가 더 나쁜 놈이지, 자식아. 아이 그 가족 명의로 다 올라. 잠시만. 아 이거 나한테 맡기면 그 60억 그 한 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한번 드러나 볼래요? 돈이 어디? 본격 세금 징수 사기극. 그 체납세금 60억. 그럼 어떻게? 내가 한 큐에 받아다 드려? 치마 새끼 아가리 빡다고 찢어버리네.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시길.